안녕하세요. 뭐라고입니다. 경치 보이시나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저 앞에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어떤 브랜드의 어떤 아파트일까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예, 가운데 보이는 이제 강이 이제 아라뱃길이고요. 어딘지 아시겠죠? 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프루지오입니다. 2020년 제가 알기로는 5월, 6월 정도에 분양했던 걸로 굉장히 핫했던 단지죠. 세대수만 해도 4,800가구가 넘어가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은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한 게 저는 이게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최대죠. 예. 항상 이제 논란이 많았던 아파트인데 제 지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이 로얄파크 프루지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뭐 이쪽과 전혀 연관이 없고요. 양주에서 옥정 신도시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라는 거 유념하시면서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욕세권에 대해서 아시나요? 욕세권? 대략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뭐 욕이라든가 비판을 많이 들을수록 아파트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반어법적이긴 한데 사람들이 욕을 왜 할까요? 우리가 뭐 차를 예를 들면은 뭐 벤츠,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이런 수입 명차에 대해서는 뭐 5억, 6억 넘어가도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인천, 뭐 인천에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뭐 분양가가 뭐 4억, 5억 잃어버리면은 솔직히 좀 사고 싶었는데 좀 비싸니까 어떻게든 좀 헐뜯어서 싸게 뭐 이렇게 물량들을 가져가고 싶은 생각에 안티들이 많아요. 여기 로얄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도 안티들이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정도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됐죠. 사실 인천이 투기 과열지구 좀 생뚱맞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당첨이 됐어도 포기하신 분도 많았고 실제로 저희 이제 아는 지인도 예비인데도 그냥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또 분위기도 워낙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좀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 가져가신 분들이 결국 승자라는 거. 부동산은 항상 그래요. 이제 항상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 검암역에 대해서 호재가 무엇인가를 좀 보다가 검암역이 제일 큰 호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적인 인프라도 있지만은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이 마곡역으로 가는 이 노선이 좀 인천 공항철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세정거장 정도면은 검암역에서 마곡나루까지 갑니다. 마곡나루 제가 예전에 많이 한 7, 8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마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마곡이 지금 20억 합니다. 마곡나루에 있는 7단지라든가 그 밑으로 뭐 6단지 뭐 14단지 뭐 마곡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20억 넘어가요. 실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마곡과 가까운 쪽은 아무래도 이제 직장 수요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축은 특히나 또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암역 자체가 지금은 역만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플라시아 개발이라고 역세권 일대가 이제 복합 환센터라든가 복합 몰이 들어가는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최근 들어온 소식으로는 롯데건설이 이 개발에 대한 개발권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나마 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서해 그랑블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호갱노로 보니까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이게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검암역 로얄파크 프로지오에 대한 장점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엄청난 세대수죠. 4,800가구.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워낙 대우프로 조경도 잘하고 잘 짓는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제가 듣기로는 한 35가지 정도?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병원이 형님 아시죠? 이병헌 형님. 형님이 딱 이렇게 럭셔리 있게 고급진 이미지로 광고를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는 그런 럭셔리 리조트 느낌으로 분양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죠. 뭐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 실내 클라이밍장, 그리고 뭐 조식 서비스라든가 뭐 수도 없는 그 커뮤니티 시설들이 단지 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삼성물산 리조트 조경을 시공했던 데들이 직접 조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단지 내에 미니 에버랜드 컨셉의 조경이나 놀이시설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전체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선호할 만한 평형대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입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배산입지 입지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골막산이라고 하는데, 골막산이 병풍처럼 이제 펼쳐져 있고, 전면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아라뱃길이 이제 흐르고 있고, 평형도 잘 뺐어요. 남양 위주의 배치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위치하여 있는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곡나루역과 가깝다. 물론 이게 지금 지하철하고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어요. 그래서 검암역하고 이제 걸어서 가기에는 한 20분 정도, 18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무래도 좀 날씨가 좀 덥고, 지금처럼 덥고 겨울에 추울 때는 걷기 좀 힘들다. 그런 게 일단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6대의 셔틀버스를 5년 동안 5분 간격으로 운행해 준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은 살면서 좀 개선이 되겠죠. 점점 이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들어설 거라 생각이 돼요. 워낙에 이제 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시청의 민원도 가고, 이런 많은 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은 살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로는 고호선 직결역이 있어요. 검암역이. 그래서 직결이 된다고 하면은 강남 접근성이 훨씬 탄력적으로 빨라지겠죠. 그리고 입지 조건으로는 위로는 이제 검단 신도시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고, 아래로는 청라 국제도시 인프라를 차로 한 15분 내에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청라는 아시겠지만은 송도 다음에 가는 인천의 대장이죠. 스타필드 청라도 2024년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 서울 아산병원 청라가 2027년, 앞으로 좀 멀긴 했지만은 그래도 큰 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일단 주변 환경이 쾌적합니다. 단지 서쪽으로는 롯데월드 6배 크기 자연 생태공원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쿠아로빅 등이 가능한 전문 수영 강습이 가능한 드림파크 스포츠센터가 있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드림파크 캠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점도 있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 검암역과 도보로 한 2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 온 날이라든가 더운 날, 추운 날 이제 도보로는 좀 망설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단점, 뭐 분양 당시에 말이 많았던 건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차로 이제 10분하고 거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한 40개에서 400개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진, 뭐 쇳가루 이런 것들이 날렸다, 지금도 날리고 있다. 그리고 공장 내에 한 2km 정도 이내에 4월 마을이라는 민간인들이 좀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로부터 이제 주거 부적합 뭐 이런 판정을 받아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처럼 이렇게 안티지를 이렇게 카페나 부동산 커뮤니티에 좀 말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뭐 어디 단지나 이런 지역이 뭐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또 단점으로는 이제 계속되는 주변에 공급 물량들이 있어요. 검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7만 세대 지금 한참 짓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 계양 부천이 있는데 3기 신도시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기 신도시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3기 신도시가 과연 뭐 한 5, 6년 내도 될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일 처리가 빠르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제 입지 한계,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분양 중에 6월 19일인가 투기 과열지구에 선정이 됐어요, 인천 서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약을 포기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뭐 처분 조건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아쉽게도 좀 포기한 물량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지금 다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피가 검암리하고 가까운 2단지 쪽이 84제곱 기준으로 1억 8천에서 2억 5천 정도의 피가 형성되어 있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서 2억 3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피라는 게 결국 이제 매도자의 이제 의도로 이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다.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세금을 뭐 70, 80% 이렇게 내면서 누가 그거를 팔려고 할 것이며, 사는 사람도 부담스럽죠.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뭐 대출 중도금 대출율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피를 들고 주고 사기에도 좀 애매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입주를 하고 2년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여기도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고무적인 거는 일단은 대단지에 있는 큰 아파트고, 그리고 브랜드 대우 프루지오 워낙 조경 잘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워낙 또 광고도 많이 했고, 저는 지금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잘 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능한 부실 없이.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랜드마크로 좀 우뚝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브랜드 가치가 랜드마크가 되면은 그 주변도 같이 오르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기가 너무 거품이 심하네, 뭐 이런 데가 뭐 5, 6억이나 하네, 막 이렇게 너무 안티질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응원해 주는 거죠.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검단이라든가 이제 검암 이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인 집에 와서 좀 푸념 섞인 얘기도 하고 길게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검암역 로얄파크 프루지오 당첨자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입주 초반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4,800가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아파트 한 3, 4개 정도 브랜드가 다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초반에 전세 물량만 잘 버티시면은 입주 2년 후에 크게 웃을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